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솔프 타임입니다. 자, 오늘은 병화일간 난조된 경우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조금 전에 이 데이비드 호킨스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책을 잠깐 제가 읽었는데, 자, 두려움에 대한 어떤 얘기 부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두려움. 자,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자, 두려움을,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만드신 의식의 룩스 도표에서 보면은, 자, 두려움은 100 룩스의 아주 낮은 의식의 단계다라는 거죠. 자, 저희가 수련할 때도 200 룩스까지, 자, 희망, 용기의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희망과 용기 200의 룩스 단계는, 자, 플러그가, 자, 이렇게 전기와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콘센트에 플러그가 딱 인이 된 거죠. 자, 이런 상태가 용기, 희망의 상태 200 룩스입니다. 자,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룩스 자체는 굉장히 낮은, 자, 어두운 단계에 100 룩스의 단계에 두려움은 이렇게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수도 없이 두려움이라는 이 자체가 올라오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함에 앞서서도 희망보다는, 자, 두려움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직장 변동을 함에 있어서도, 자, 굉장히 긍정적인 면보다 우리에게는 또 부정적인 두려움이 올라오고, 뭔가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이라는 파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바다를 이렇게 침범해서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적으신 치유와 회복이라는 책에서, 자, 두려움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한 부분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두려움이 궁극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즉 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 곧 우리이며,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라는 믿음 때문이다. 자, 이런 믿음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자, 굉장히 단편적으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두렵다라는 것은, 자, 돈을 잃을까봐 두렵다.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 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을까봐 두렵다. 자, 운전을 새로 시작해서 면허를 땄는데 교통사고를 당할까봐 두렵다. 자, 새로 이사한 어떤 집이 있다면은, 자,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서 두렵다. 여러 가지 두려움의 형태는 다양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인 두려움 자체의 그 끝으로 가게 되면은, 무엇이 정말 두려운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두렵다, 두렵다 하는데 무엇이 정말로 두려운가? 자, 그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은 죽음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자, 그렇지만 육체의 한계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육체라는 이 한계 안에서만 우리가 살게 되면, 자, 이 육체가 끝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가장 큰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두려움의 존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칼라로 존재하고 있지만은, 자, 궁극적으로 두려움이 정말 결론에 달하는 그 지점에 가다 보면은, 자, 그것은 죽음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자, 영혼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면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개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여정을 위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또 다른 하나의 변화의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두려움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자, 이 두려움은 과연 얼마나 나에게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미 나는 두려움 자체가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또 다른 영혼의 세상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믿고 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두렵지 않냐고. 자, 그렇지만 그때마다, 자, 우리가 두려움과 싸우거나 두려움을 등으로 이렇게 지고, 자, 도망간다기보다는 두려움의 소리가 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자, 긍정과 희망의 에너지를 강하게 얘기하십시오. 강하게. 자,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 평화와 사랑과, 자, 그 다음에 공평과 평등의 에너지를 더욱더 강하게 외치고 더욱더 강하게 느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은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자, 버스가 지나가듯이 그냥 내 앞을 쓱 지나갈 뿐입니다. 자, 이런 수련을 계속적으로 하심으로써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나는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바라보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내 자신이 어떤 위축되거나 아니면 내 인생 모든 것을 내가 전반적으로 모든 인생을 걸어서 내 인생이 어떤 안 좋은 쪽으로 자 위기의 어떤 상황으로 놓일 것이라는 안 좋은 쪽의 시나리오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면은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자 우리가 만리장성을 쌓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안 좋은 고민이 시작됨으로써 더 안 좋은 악조건의 시나리오를 계속적으로 쌓아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수련을 하고 명상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얼마나 내가 성숙시키고 가꿨느냐에 따라서 자, 이 어떤 나의 시나리오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라는 거죠. 이러이러해서 두렵고 이러이러해서 두렵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모습의 두려움이 있지만은 자, 궁극적인 결론적인 최종 목적지의 두려움은 죽음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자, 이 자체를 우리가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자, 몸의 한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 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은 어마어마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 수행, 자, 명상, 여러 가지 깨달은 공부를 통해서 자, 이 몸이라는 것은 잠깐의 여정에서 자, 잠깐 옷을 갈아입는 하나의 옷이다라고 본다면은 자, 죽음 또한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려움은 수시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자, 그런 어떤 하나의 감정의 파도이지만은 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인식의 상태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이 두려움을 대하는 자, 느낌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자, 하나의 의식의 큰 바다의 장위에 두려움이란 파도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요동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이 의식 자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두려움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 두려움에 내가 휩싸이지 않고 두려움을 그냥 내 인생에서 패스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두려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운 것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 죽는다. 끝이라는 이 상태입니다. 자, 이것이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 영혼의 세상에서 바라본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의 자, 그림일까요? 어떤 모습의 에너지에 변하는 모습일까? 자, 이것을 알게 됨으로써 자, 우리는 두려움을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파리가 하나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 그런 어떤 느낌의 자, 그런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 파리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파리가 나보다 더욱더 힘이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자, 이 파리에게 수많은 정보를 주입시켜 줍니다. 자, 지금부터 나타나는 파리에는 수많은 어떤 바이러스와 치명적인 자, 사람의 몸을 한 번만 물어도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입히거나 치명적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독이 들어있는 파리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 파리를 대할 때는 어마어마한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두려움도 그냥 하나의 우리가 파리로서 보느냐, 나보다도 아주 미미한 존재의 파리로서 보느냐, 아니면은 굉장히 나보다 더 무서운 나를 덮칠 수 있는 자, 어마어마한 존재의 파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그것을 한번 새로운 정화의 정보를 한번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전환하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지혜로서 자, 두려움을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재정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자, 죽음이라는 것은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 나는 과연 육체의 한계 속에서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육체 밖의 세상에서 영혼적인 삶에서 나의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가의 차이에서 자, 이 죽음 또한 또 다르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존재의 죽음. 자, 아니면은 한낮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어떤 스치는 에너지. 자, 이런 죽음으로서
내가 바라본다면 자, 두려움 자체도 굉장히 다르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또 다른 느낌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병화일간이 난조된 경우를 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병화일간 난조가 됐을 때는 목화라는 에너지 또는 자, 흙이라도 자, 난조된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흙들이기 때문에 자, 술토, 미토 또는 천간의 무토, 자, 이런 에너지가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난조라도 또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난조가 또 중화가 되는 날이 있지만은, 그런 해가 있지만, 자, 이 대운마저도 중화되지 못하고 난조의 기운으로서 흘러갈 때, 자, 그런 어떤 경우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공부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9가지를 이렇게 제가 화이트보드에 적어 놨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난조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얘기를 하지만은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어떤 다양한 미세한 부분이 필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냥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피부는 호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양하게 풀어버리면은 우리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한 문장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길을 걸어간다 라고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이 상태를 계속적으로 세세하게 풀면 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의 머리카락 38개가 서쪽으로 흔들리고, 자, 365개는 위쪽 방향으로 흔들리고, 피부톤은 핑크에서 흰색으로 바뀌면서, 자, 여러 가지 미세한 어떤 묘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여러 가지 미세한 부분을 뜯어서 파악하다 보면은, 자,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놀라운 발견처럼 느껴지지만, 자, 실질적으로 쓰일 때는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쓰일 때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더라. 한마디로 정말 참된 진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인생의 진실은 아주 간단 명료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주에서도 좀 간단하고 명료한 방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병화일간 난조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병화일간 난조가 종격이 안 되면, 자, 병화일간 자체가 목화의 기운이 너무 많고, 병화라는 자체가 화기라는 에너지가 너무 많을 때, 자, 비견급제의 에너지가 상당히 또 많고, 목화라는 어떤 나의 같은 세력입니다. 가족, 자, 어머니, 나와 같은 가족, 형제, 자매가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자, 굉장히 이 사람이 수라는 기운, 금이라는 기운, 금수의 기운 또는 흙 중에서도 자, 어떤 수기가 들어있는 진토나 또는 기토나 축토나, 자, 이런 에너지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운마저도 목화라는 화기의 운으로 흘러갈 때 정말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라는 에너지가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뭉쳐있기 때문에 오히려 화라는 에너지로 종격으로 하나의 일기의 에너지로 몰아서 보낼 때, 자, 이 사람은 더욱더 크게 발복하더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목화라는 에너지가 하나의 에너지로 이렇게 몰아갈 때는, 자, 종격이 됐을 때는 오히려 더욱더 목화의 에너지에서 더욱더 좋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종격이 되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수라는 에너지가 올라와 있고, 또는 진토라든지, 자, 이런 에너지가 한두 개가 올라와서 어중간하게 종격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인생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든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가고, 인간사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비참한 어떤 인생을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모든 것을 잃고, 자, 거린이 될 수밖에 없는, 자, 홈리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어떤 우리가 이 서울역이나 어떤 역 주변에서 잠을 자고, 자, 이런 어떤 우리가 보는 인생에서 최고의 밑바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어떤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기운 자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주변의 여러 가지 에너지가 모두 다 그 기운에 죽어버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또 가족과의 어떤 함께 살 수 있는 조건도 전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서, 예를 들면 자식은 어머니가 키우고, 와이프는 또 이혼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가버리고, 형제 와도 이렇게 절단이 되는, 자, 이런 모습으로, 자, 인생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에서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종격이 되지 못했을 때.
자, 그래서 중화되지 못한 에너지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에는 굉장히 인간사에서의 비참함, 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의식주 해결하는 자, 이런 기본적인 모습에서도 굉장히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어떤 인생이 놓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격이 되지 않으면은 자, 그린이나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비참한 인생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병화일간 난조된 경우에 자, 봄, 여름에 태어났다. 자, 임묘진 사오미에 계절이 태어났다. 안 그래도 난조인데 계절, 월 맞아도 봄, 여름 계절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치명적이다라는 겁니다. 난조된 기운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위치 면으로나 아니면 가족과의 인간관계 여러 가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지인들 주변의 어떤 환경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아주 치명적인 안 좋은 모습에서 빈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봄, 여름 계절에 태어난 자, 이런 분들은 자, 그런데 이제 가을, 겨울생은 자, 전체적으로 난조의 어떤 에너지를 보이고 있는 병화일간이 자, 어떤 가을, 겨울, 신유술, 해자축, 월에 태어났다. 자, 해자축, 월에 태어났지만은 대운이 이제 도와줘야 되겠죠. 대운이 예를 들어서 해자축, 신유, 월로 갈 때는 또 이분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신유, 월에 태어났지만은 대운이 예를 들면 사오미 어떤 인묘진으로 갈 때는 자, 이것도 어떤 좋은 인생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가을, 겨울생 같은 경우는 하나의 희망이 있고 대운의 어떤 힘을 또 받았을 때, 자, 좋은 운으로 흘러갔을 때는 자, 이 사람은 부를 이룰 수 있다, 부귀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화를 시켰을 때 다시 살아나고 좋은 운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병화일간이 난조가 된 경우 목화의 에너지가 상당히 많고 굉장히 어떤 건조하고 화기가 많은 상태에 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자, 난조의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것은 병화 자체가 같은 화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화나 어떤 병화가 다시 또 천간에 있다든지 정화가 떴다든지 아니면 지지의 여러 가지 사화나 오화나 자, 이런 식으로 자, 같은 비견급제의 에너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금이라는 에너지가 예를 들면 또 사주에 투관이 됐다라는 거죠. 금이라는 에너지가 투관이 됐다 할 때는 자, 이 사람은 또 몸적으로 금이라는 에너지는 또 이 우리의 장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 치질이나 아니면 폐 쪽으로 자, 건강적인 모든 면에서 안 좋다. 특히나 금이 투관됐을 경우에는 금 중에서도 예를 들면 경금이 투관됐다 할 때는 어떤 치질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기가 이렇게 많다는 자체는 화라는 에너지 자체가 성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급하고 다혈질이고 뭔가 참지 못하는 자, 우라병, 화병 자, 이런 정세를 많이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기가 굉장히 이렇게 치솟을 때는 자, 정신적으로 분명히 어떤 이상을 보일 수 있다. 자, 이런 정신 이상을 보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죠. 어떤 주변의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자, 그런 어떤 모습으로 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특히나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어떤 모습의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급이 많을 때 병화라는 화기 자, 병화와 같은 정화나 병화나 여러 가지 사화나 오화나 이런 화기가 많을 때는 정신적인 이상 또는 몸적으로 또 금이 투관이 됐을 때는 자, 어떤 치질적인 문제를 또 보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느 날 치질이 걸리는 자, 어떤 그런 해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보면 내 몸에 이런 어떤 화기나 자, 어떤 내 몸에 금이라는 에너지가 또 좋지 않은 상황이 놓였을 때 자, 이 치질을 담당하고 있는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병이 이렇게 발화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 자체가 우리 몸에서는 이제 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이 이 화기를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열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이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장이 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 치질이라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튀어나온다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런 것이 이제 나도 모르게 잠재해 있던 것들이 자, 밖으로 돌출을 해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 병화일관이 굉장히 난조된 불기가 이글이글 끓고 있는 상태에서 간목이라는 에너지가 딱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간목이 투관이 돼 있다. 자, 간목이 투관이 돼 있다라는 것은 자, 이 정신적인 부분을 간목은 특히나 목이라는 에너지는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간목은 나의 어떤 신경이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에너지, 자, 나의 정신 부분을 나타내는데 화기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자, 나무라는 에너지가 불에 타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자, 이 불에 타고 있는 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정신이 산란하고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 그런 상태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심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든가 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죠. 나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린다든가 아니면 뭔가 헛것을 본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영적인 어떤 교감 부분에서도 좋지 않은 어떤 교감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신 이상을 넘어서서 영적인 부분에 문제까지 일으켜낼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상황에 이 난조된 병화일관이 자, 그 간목이 투관됐을 때 자, 그런 어떤 모습으로도 정신적 문제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나이가 조금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자, 치매라는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치매라는 증세. 자, 저도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은 첫 번째 이분들 뵈면은 눈이 이렇게 풀려 있습니다. 눈이 초점이 약간 정확하지가 않고 눈이 희미해져 있는 자,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저희가 수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전이라고 해서 이 단전도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렇게 3단계로 살려서 가는데 특히나 이 하단전의 이 부분에서 힘이 빠지게 되면은 자, 중단전까지 에너지가 흘러가지 못하고 중단전에서도 에너지가 막혀버리니까 이 상단전까지도 당연히 에너지가 막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신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이 상단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도 이 정신의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은 눈빛 자체가 굉장히 초점이 없고 흐리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없다. 에너지가 어떤 연결 부분이 끊겨 있다. 자,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단전의 기운에서부터 자, 에너지 자체가 뭔가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자, 그런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 뵈면은 정말 정신이 중요하구나. 이 마음 공부부터 몸 수련까지 자, 어느 것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몸과 마음, 영혼이 한 세트로 이렇게 건강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마음, 우리 인생은 정말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병화일관이 난조됐을 때 자, 불이라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 보면은 정신적 이상 또는 치매, 자, 이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가게 되면 자, 습토의 구성을 용신으로 삼는 자는 습토의 구성, 예를 들면 신자진이라든지 해자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수기를 삼합을 일으켜내는 자, 이런 어떤 습토의 구성을 용신으로 삼는 자, 이런 사람은 자, 화라는 이 에너지는 자, 뭔가 발산시키고 자, 뭔가 표출하고 활동을 하는 자, 이런 영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 쪽에서도 자, 교수는 못 돼도 강사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교수가 되려면 조금 더 구성 자체가 좋아야 되겠죠. 중화를 더욱더 단단하게 이루어내야 되는데 자, 그래도 뭐 어떤 습토를 구성으로 이렇게 수기를 예를 들어서 만나게 된다면은 자, 교수는 못 돼도 강사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화기를 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으로 이렇게 나타난 학이지만은 자, 어느 해에 어떤 대운을 잘 만나게 되면은 그리고 나의 사주 구성상에서 자, 신자진 수국이나 해자축 자, 이런 어떤 물기를 강하게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구성되어 있을 때 자, 대운에서 아니면은 어떤 행년에서 이 에너지와 함께 좋은 방향으로 함께 합을 만나게 된다면은 충분히 강사는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병화일관 난조.
자, 남녀 모두 인내심이 상당히 부족하고, 자,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 자, 화기가 많다는 자체는 일단은, 성격상으로 볼 때 굉장히 급하고, 급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없다라는 거죠. 저도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화기가 많은 분들 보면은, 자,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에너지 자체가 확대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남보다 일찍 발견하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남들보다 빠르게 뭔가를 발견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발견을 하지만은 발견을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뭔가 발견을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은, 자, 문제를 발견한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집에 불이 났다 치면은, 자, 불이 난 걸 빨리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기가 많은 분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자, 발견을 빨리 한과 동시에 행동도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일으킬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발견하고 뭔가 차분하게 해결점을 찾아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발견을 하지만은 발견자는 될 수 있지만 해결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불이 났다 하면 불을 꺼야 되는 해결자가, 자, 이 상황에서는, 자, 영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불이 강하게 났을 때는 물을 부어서 급하게 끄기보다는 오히려 물을 잘못 부으면 물이 더욱더 화력을 발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자, 축축한 흙을 이렇게 부어서 화기를 서서히 빼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이렇게 확 물을 부어서, 자, 화기에 덤비다 보면은, 자, 그 화기가 오히려 물과 함께 수증기를 만들어서 더욱더 화력을 스팀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위협적인 존재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진토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축축한 물이 들어있는 흙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은 화기를 서서히 이제 빼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 화기가 너무 많은 분들은 급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발견자는 될 수 있어도, 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는 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기가 많은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발견을 했대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자,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고 항상 속도를 늦게 이렇게 내가 늦게 항상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자, 이런 수련을 통해서, 자, 해결자가 되는, 자, 그런 어떤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주의 기운 자체가 워낙 화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를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지만은, 자,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서서히 자, 조금 천천히 가는 이런 습관을 들임으로써, 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해결자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제 7번째로 가겠습니다. 7번째는, 자, 난조가 됐다라는 것은, 자, 우리 피부 호흡기 또는 어떤 알러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다라는 거죠. 자, 난조라는 것은 건조를 얘기합니다. 난조가 됐다는 것은 수기를 싹 빨아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옆에 축축한 흙이 있다 하더라도 난조가 됐기 때문에, 자, 습기를 싹 걷어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떤 수분, 자, 이 피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한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모두 다 빨아당기기 때문에, 자, 굉장히 피부적인 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알레르기성 체질 또는 아토피, 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 그리고 난조가 됐기 때문에 모든 어떤 건강 면에서도 주의를 해야 된다. 물이라는 에너지, 금이라는 에너지, 나무라는 에너지, 자, 토라는 에너지 모든 부분에서 종합 병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렇게 난조된 분들을 많이 만나 뵈면, 자, 이 호흡기 질환을 굉장히 호소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호흡기. 예를 들면, 뭐 에어컨 이렇게 잠깐만 켰는데도 막 이렇게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분들, 자, 또는 어떤 약간 환절기가 다가왔을 때, 자, 굉장히 이렇게 기침을 멈추지 않는 기침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자, 이런 증세를 많이 보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 자체가 지금 화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이 호흡기 부분을 담당하는, 예를 들면 금이라는 에너지, 폐, 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취약한 어떤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고질적으로 달고 살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8번째 가겠습니다.
자, 난조된 병화 일간이 예를 들어서 여자다라고 할 때, 자, 식상이라는 에너지는 자, 화생토로서, 자, 화생토로서 예를 들면, 자, 토 중에 자식이라는 식상이, 자, 토 중에서도 진술충미의 네 가지 토 중에서도 자, 술토 또는 미토가 내 자식이다 할 때, 자, 이분은 자식을 가지기 힘들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화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안 그래도 화기가 많은데, 자, 정화가 들어있는 술토 또는 정화가 들어있는 미토, 아니면 천간에 무토, 화기가 들어있는 무토, 자, 이런 것으로 내 식상, 자식이 자, 이렇게 놓여있다 할 때는 자, 이분은 불임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물론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자, 예를 들면 대운의 흐름 또한 예를 들면 역세로 흘러갈다 할 때, 자, 주로 임신을 하는 나이는 뭐 20, 30대, 자, 늦어도 40대인데, 자, 이런 식으로 20, 30대에 만약에 대운의 흐름이 역세 운으로 흘러갈 때는 아마 이분은 자식을 가지기 힘든 자, 불임 사주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분을 한번 만나 뵀는데 사주가 전체적으로 화기가 굉장히 많은 분이었는데 대운이 이렇게 30 중반에서 수기의 운으로 딱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르게 임신을 딱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사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운의 이 에너지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실감하는 자, 그런 어떤 케이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9번째 가겠습니다. 9번째 마지막입니다. 병화일간이 난조가 된 상황에서 기문 또는 기문간살 또는 흉신, 자, 여러 가지 흉신이 있습니다. 인미, 원진, 기문, 관살, 뭐 여러 가지 축술형이나 아니면 인사신, 사명살, 여러 가지 형, 충, 파, 자, 여러 가지 어떤 사주에 흉신이 겹쳐져 있을 때, 자, 난조된 상황, 자, 그리고 대운의 역세, 자, 거기다가 흉신, 자, 기문, 간살, 자, 원진, 최악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을 수 있냐면, 세상을 나는 그만 살고 싶다. 자,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다라는 거죠. 자, 세상을 한번 잘 살아보자. 용기를 내보자.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돌아서는 것도, 바꿔지는 것도 나의 에너지상에 어느 정도의 일쯤의 희망이라도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자, 그런데 나의 마음속에 완전한 희망의 불이 꺼진 상태에서,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공허한 메아리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인간은 딱 한 가지 마음이 듭니다. 자, 그것이 자살입니다. 죽고 싶다. 희망이 없다. 자,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딱 동시에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정말 죽고 싶다. 왜냐하면 나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방법이, 희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죽는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희망 이꼴, 자, 삶이라 표현하면 좋겠네요. 희망 이꼴 삶, 꿈. 자, 우리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만든 의식의 룩스 도표에서 희망, 용기는 자, 200 룩스입니다. 빛이 플러그와 연결되는 상태죠. 자, 이 빛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은 사람은 이제 급기야 룩스가 자,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180, 160, 100, 80, 40, 20, 자, 땅끝으로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는 이제 우리의 어떤 소리입니다. 희망이 없다. 나는 죽고 싶다.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죽는 방법에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자살의 방법에도 다양한 어떤 자기 사주의 느낌 따라 간다라는 거죠. 자, 사주 속에 굉장히 수기가 많고 뭔가 축축한 에너지가 많았을 때는 자, 물 쪽이나 아니면 어떤 습한 쪽에서 나의 어떤 자살의 방법을 택하더라. 또는 지금 난조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병화라는 일강 자체가 예를 들면 화기의 상태에서 굉장히 이 화기가 많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자살을 선택할 때에는 자, 화라는 에너지는 화공약품 또는 약물 또는 어떤 가스,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살을 선택하는 방법에도 나의 사주상에서 어떤 느낌의 에너지가 흘러가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내가 자살의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참으로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자, 자살을 하는 방법에서도 사주의 기운대로 나의 에너지 흐름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참 여러 가지 좀, 느낌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조금의 희망, 단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은 사람들은 절대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1%의 희망이 이제 다 채워버리니까 자, 나는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죽고 싶다라는 말의 그 깊은 뜻 속에는 나는 너무나 살고 싶다. 자, 이런 얘기에 메아리가 들립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희망을 잃고 희망의 불빛이 서서히 꺼져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희망, 단 1%의 희망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이 사회를 한번 살아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누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자, 그분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혹시 사회에 던진 한마디의 비관이 자, 이 사회 어느 구석에서 나쁘게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지는 않나. 내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내가 어떤 생각했던 생각조차도 혹시나 이 모든 것들이 사회 한 구석에서 씨앗처럼 자라나서 누군가에게 이 씨앗이 어둠의 그림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자, 이런 반성의 시간을 또 한번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희망을 가져가는 동안 또 어딘가에는 또 아주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인생의 길 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자, 두려움은 인간이 살아가는 내내 우리 곁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자, 이 두려움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려움의 궁극적인 최종의 목적지는 죽음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처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의 삶에서 한정된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죽음은 가장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육체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육체의 삶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라는 눈으로 이 육체를 바라보고 우리의 죽음을 바라본다면 자, 두려움이라는 그 어떤 우리를 흔드는 자, 그 어떤 감정도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다가올까요? 자, 그래서 두려움이 왔다 해서 두려움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 두려움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왜 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자, 그 근원적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아마도 육체의 한계에서 아직도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육체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두려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병활과 난조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도 노력하는 하루로 오늘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